열린시장 레이싱 시간입니다. 개장 전 투자클럽 전문가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3,000당 제약이 중복 추천을 받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또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죠. 코스닥의 비중이 높습니다. 59% 비중이고요. 코스피는 41%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업종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제조업종, 제조업체들의 이 추천이 가장 많았고요. 서비스 업종이 18%, 유통이 12%, 운수 장비가 6%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가 추천을 받았는데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준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농우바이오입니다. 이 종목 주목하시는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 네, 농우바이오가 지난 3월이었죠. 3월에 이제 농협과 MOU를 맺고 매각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한 차례 좀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한 석 달 넘게 좀 흘렀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7월 달 정도면은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7월 달이 되려면 한 7월 달 정도가 되면은 뭐 농우바이오의 이제 그 주인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동안 그 여러 종목들을 보면은 주인이 바뀌는 경우 그리고 제대로 주인을 만난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왔는데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농협의 인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시너지가 크게 발생이 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7월 달 이후 농우바이오의 좀 중기 상승이 지금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단기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뭐 장마철에 또 수혜주로도 구분이 좀 되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슈퍼 엘니뇨 등의 그 뭐 이상 기후들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좀 예고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올 여름이 특히나 이제 좀 심할 거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장마철에도 보게 되면은 좀 폭우가 내리는 뭐 이런 양상이 좀 더 심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역시 이런 슈퍼 엘니뇨 관련해서도 농산물가가 또 가격이 좀 오르는 이런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수혜도 역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농우바이오 현 구간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미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매각 시너지를 또 주목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매각하게 되면 대주주도 바뀌고 또 대표이사도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도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리스크 요인이라고까지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수급이 뭐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매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 쪽에서 약간의 그 매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농협 쪽에 인수가 되면은 뭐 그 단가 인하가 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요. 오히려 농협에 인수되고 예를 들어 뭐 그 회사 이름이 좀 바뀌면서 그 인수 시점에서 농협이 앞으로 농우바이오를 어떻게 성장을 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플랜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 좀 이제 그 비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그 농협이 그 농우바이오를 인수한 가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인수 가격이 한 39,000원대에 인수하기로 결정이 났었는데 지금 가격이 한 22,000원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괴리가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농협의 인수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기 모멘텀이 돼서 현재 구간대에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너지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엘니뇨에 많이 좀 주목하셨는데 뭐 기사들 보니까 올해가 17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온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농어바이오에 어느 정도의 수혜가 가능한 겁니까? 예, 아무래도 농어바이오가 국내 최대 그런 또 종자 회사이기도 하고 또 보통 이제 슈퍼 엘니뇨 등의 이상 기후가 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가 좀 많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가 이런 종자 회사들이 어떤 일회성 종자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번식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올해 싹을 틔운 이후에 그걸 내년에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종자들 개발이 지금 세계적으로 좀 열풍을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계 글로벌 종자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농어바이오는 지금 국내 주식시장,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의 약세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제 주가가 부진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 세계 지금 글로벌 종자 회사들의 이런 추세를 좀 따라간다라는 측면까지도 본다라고 하면은 농어바이오도 뭐 적잖은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가 현재 위치에서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차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기관의 매도가 좀 많았었어요. 주가도 지금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횡보세가 또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위쪽으로는 이평선의 저항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잘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차트상의 기술적인 움직임들 살펴주시죠. 네, 지금은 이제 3월 그 발표 이후에 일단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밀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481선이죠. 481선에 그동안 지지를 받다가 최근에는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저항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바닥을 지금 한 21,500원 정도 선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한 1년 정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긴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진입 자리 뭐 이렇게 한 22,000원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시초가 정도 진입했을 때는 순결선까지의 그 폭이 비교적 좀 짧기 때문에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위에 이평선들이 좀 많이 있죠. 한 23,000, 한 6,700원 정도 라인에 지금 481선이 위치해 있고 그 위에 한 24,000원 한 중반대 또 241선이 있는데 이 자리를 좀 넘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리를 그렇게 빠질 때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빠질 때 거래가 동반돼서 빠지질 않았거든요. 이평선을 이탈하는데도 거래가 좀 동반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이평선을 올라타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5, 6,000원 정도 되면은 그쪽에 매물 부담은 좀 있습니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농협의 인수가가 한 3만 원 후반대거든요. 39,000원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신고가 내는 흐름 정도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한 35,000원 정도 영역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한 올해 안에도 한번 좀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겠느냐.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점도 좀 괜찮고 중기 모멘텀도 좀 괜찮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조금 수급에 수급이 아주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진입하기에 시점이 참 좋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얼마로 볼까요? 네, 손절 라인은 이제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을 그동안 한 1년 정도 줬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21,000원을 확실한 손절 라인으로 꼭 지켜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만큼 길게 좀 보고 있는 그 종목이네요. 목표가를 장기적으로 35,000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승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를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증권 이촌동 지점으로 가보죠. 이철진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종목은 대륙제관이네요. 자, 이 종목 보시는 그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일반관이라든가 부탄가스관, 에어졸관 같은 말 그대로 제관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에 점유율이 많이 올라오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연간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분기 매출은 495억, 영업이익 14억 수준이었는데 2분기는 매출이 598억 정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영업이익은 51억 정도로 1분기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계절적인 성수기와 맞물리는 효과도 있고요. 올해 연간으로도 매출은 2,240억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 137억, 전년 대비하면 11%, 영업이익 51% 증가하는 그렇게 많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안 터지는 부탄가스에 대한 이런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탄가스는 사실상 선정하는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만 최근에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28%, 한 30% 가까이 부탄가스 점유율이 많이 올라오면서 매출이 많이 잡히고 있고요. 그다음 원정제관이 철수했습니다. 경쟁업체가 철수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도 조금 누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매출도 늘어나고 그동안 고정비라든가 마케팅 비용으로 나갔던 비용도 많이 줄어들고 원재료 가격도 떨어짐에 따라서 점유율 상승, 매출 상승, 수익성으로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좀 주가 흐름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많이 올랐다가 오히려 이제 2분기 실적 좋아진다는 레포트 나오면서 많이 다시 고점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재차 고점을 벗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런 최근의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기회가 이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적에 많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이 부탄가스 쪽에서의 흑자 전환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2분기에도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신데 지금 PR을 보니까 지난 실적 대비로 본다면 지금 HTS에 나와 있는 게 PR이 한 48배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좀 높은 그 수준인데 그렇다면 예상 실적 대비로 본다면 좀 많이 낮아질 수는 있어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나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가졌다고 보십니까? 어제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을 137억 따져도 P가 10배가 채 안 되는 거죠. 순이익으로 따져도 PER이 10배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상승 요령은 충분한 거고요. 현재 앞으로의 순이익을 1년 앞선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총 대비하면 PER은 한 10배가 채 안 된다라고 보시면 상승 여전히 있어 보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태양이나 승일 같은 경쟁 업체들이 사실은 점유율이 더 높긴 높습니다. 그리고 시총도 좀 낮은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밸류를 더 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 점유율이 지금 안 터진 부탄가스 쪽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후발업체 중에서 다시 또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한 60여 개국으로 수출도 많이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좀 더 주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탄가스 쪽도 마진율이 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이 살충제 에어로졸도 참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시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종목인 것 같은데요. 기관이 지금 보니까 8일 연속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나흘 연속도 떨어졌어요. 좀 동시효과에서는 또 급등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흐름도 좀 점검해 주시죠. 예, 지난 5월 14일 6,800원이 아마 고점을 찍었습니다. 고점 찍고 다시 좀 밀리면서 다시 좀 최근에 또 4일 연속 매도가 나왔는데 좀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특히 이틀 전 거래가 좀 많이 됐습니다. 한 114만 주 거래가 되면서 거래가 평소 거래량 한 대여섯 배 이상 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요. 그때 공교롭게도 이제 외국인 개인이 좀 많이 매도한 반면 오히려 기관은 매수세를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전히 양매도는 아니다. 그럼 일반 팔고 나가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보유 비율은 낮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 4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감이 시초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생각돼서 시초가 매수로 접근을 했고요.
아무래도 좀 뭐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조금 한 10% 정도 좀 여유 있게 잡아서 5,700원을 하회한다 그러면 손절하시는 생각으로 시초가 전략을 잡고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 전 고점 6,800원을 뚫고 한 7,000원까지는 단기 목표가를 보시고 시초가 매수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손절 라인 얼마로 주셨죠? 5,700원을 하회하면 손절하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철진 차장과 함께 대륙 재건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으로 두 종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륙 재건입니다. 목표 주가 7,000원, 손절 가격 5,7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 점검해봤던 농우바이오는 목표 주가 35,000원, 손절 가격 21,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 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